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2주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사정이 있었어요. 조나단이 많이 아파서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나단이 다시 돌아왔어요. 완전히 다 낫진 않았는데 그래도 방송을 계속 쉴 수가 없어서 조나단 어때요? 발음도 이상했었는데 발음 좀 확인해 봅시다. 안면마비가 있어 왔었는데 네, 많이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발음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발음도 좋아지고 이제 미소도 지을 수 있어요. 네. 그 얼굴도 좀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안면마비만 왔으면 괜찮은데 또 대상포진까지 겹쳐갖고 너무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모태 집사님 때문에 대상포진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처구니 없어서 정말. 좀 맞는 말 같은데. 네. 모태 집사님이 좀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아요? 암 유발자요? 네. 대상포진 유발자? 네. 내 주변에는 정말 다 많어. 대상포진이야. 모태 집사님 때문이라니까? 나도 대상포진 알았거든요. 일단 그 뭐를 퍼뜨릴 때 나부터 하고서 원래 그럼 나한테 누가 대상포진을 준 거지? 스스로 만든 거 아니야? 하여튼 조나단이 다시 그래도 이 정도로라도 건강하게 돼서 온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네. 이런 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그렇죠. 진짜 저희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의료의 힘으로 살아난 건데. 오늘 정말 두 분의 가식이 내 진짜 못 살겠어. 조용히 하세요. 참. 삼선병원이 살렸어요. 네. 조용히 하세요. 붓지는 나중에 따로 만나고.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지섬의 은혜로 교회 성도 감금 사건 있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런 사건 심도 있게 그리고 또 뒷이야기까지 해서 깊게 다뤄보려고 그래요. 구찌 언니가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왔죠. 예, 이게 은혜로 피지섬 신도 감금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예전에 거기 방송돼서 나왔죠. 네. 나 이거 보면서 울었어요. 예. 왜 울었어요? 왜 울어요? 왜 울게 되냐면요. 네. 아, 종교에 미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안타까움. 내가 종교에 몸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막 힘들어서 보는 내내 막 눈물이 나더라고. 저는 안 봤거든요. 네, 너무 속상할까봐. 막 화도 나고 막 그럴까봐 저 일부러 안 봤는데. 근데 일단 이 사건이 경기 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6일 신옥주 목사죠. 예. 그 여자죠? 예. 목사랑 이 단체 지도부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을 했다고 29일 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신옥주 등은 지난 24일 날 입국하려다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신옥주는 그 당시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게 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하면서 세상 잣대로 판단하려니 건방지다라는 식으로 이제 뻔뻔한 자세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이 남태평양 피지에서 사이비 종교 은혜로 교회가 신도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다가 출국하려는 신도들을 감금하고 이제 폭행한 사건,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 보니까 그 죄명은 폭행하고 사기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직은 그 두 가지로. 근데 그 경찰청에서 조사하던 분들이 이게 신고가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요. 이미 내사가 들어간 지 꽤 오래됐다. 1년 넘게 지금 내사를 하다가. 네, 맞아요. 이번에 2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2016년부터. 네. 2016년도부터. 예. 그럼 이게 누가 탈출을 해서 신고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그 내사가 들어간 거죠. 이미.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6년에 은혜로 교회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탈퇴자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은혜로 교회가 피지에서 탈출하려는 신도들을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해 왔어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조사가 된 사건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은혜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2009년 8월에 이 신옥주가 은혜로 교회 전신인 바울 사관 아카데미를 개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서히 이단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죠. 소속 교단이었어요, 이 여자가. 근데 2014년 99차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이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합동 총신 이라는 교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 유튜브에 교회 이름으로 뭐 설교 영상이나 간증 동영상을 이제 막 업로드하는 채널을 또 따로 운영하기도 했거든요. 어머. 예, 그래서 이 신씨 말로는 과거에 중국에서 전도가 실패하고 절망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비밀을 알았다고 말하고 그 모든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방언 통역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 뭐 그런 그 여기서 자주 써먹는 비유풀이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신옥주는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육체 영생론을 설파하는 등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합신총회를 비롯해 한국 교회 교단으로부터 이제 이단인으로 지정받게 된 거죠. 신옥주 목사가 되게 재밌는 게 목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말씀하세요. 교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사역에 실패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한국 들어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기반이 없잖아요. 네.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세력을 만들었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유튜브 설교를 통해 이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진짜? 이게 재밌죠. 이게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게 선기능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그러네. 식으로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는데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인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더니 별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이게 우리가 강조했던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 그다음 비유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서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된 거죠.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쵸. 유튜브로 사람들을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우린 왜 안 돼? 우리는 종말론을 안 써먹잖아. 그래,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 좀 쓸까? 이게 그러니까. 종말론이 사람 약을 팔아야 모으기에는 딱 되는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설교 내용이 기성교회나 아니면 목회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왠지 우리랑 비슷해.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실망한 후에 이제 이 은혜로 교회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전직 권투 선수도 포교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요? 일단 연예인들이 맞아. 앞서서 뭔가를 해주면 저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연예인을 키워야 되나? 그러니까 연예인 하나 영입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데뷔를 하지 뭐. 금방 망해 우리. 아니야, 나도 데뷔하면 괜찮다니까. 뭐래? 개그 쪽으로 나가면 괜찮아. 무슨 구독매 역할이나 하면 모르지만. 그런가? 그래서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교회가 수백 명의 신도가 이제 모이는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급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집단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신도 간의 폭언이나 폭행이 문제가 되고 이제 이때 이제 신옥주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환난을 피하려면 피난처인 남태평양 피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유사 메시아로 포장을 하고 40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피주로 건너가서 집단 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피지에서 장밋빛 미래를 펼칠 수 있고 환난을 피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명 앵벌이 모습을 이제 보여줬죠. 근데 요게 종말론 요게 PG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홍준도사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홍해선이. 전쟁 난다고 그래서 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제 핵전쟁 난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태국으로 떠나고 뭐 아틀란타로 맞아요. 가고 그때랑 거의 시간이 겹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한 사람들은 한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그게 심했냐면요.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아유 또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종교에 심취돼 있는 사람은 그런 거를 들으면 혹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반 제가 이제 교회 설교로 갔을 때 일반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의 사람들조차도 홍준도사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전쟁이 난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막 이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해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물었던 시대여서 그때가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그랬어요. 한참. 그게 먹힌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신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위임한다는 각서도 쓰고 이제 재산이랑 여권을 뺏긴 채 이제 감금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4시간이 넘게 이제 일하고 서로를 이제 감시하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거기서 결국 신도 20명이 탈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지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날 방송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종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이 신옥주 목사가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 아들이 국제학교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그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걸 찾아 돌아다녔던 모양이에요. 배낭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찾았던 데가 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하고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팀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아들이 없었으면은 거기로 못 갔을 거라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피지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업을 세우는 문제, 땅을 그 임대하는 장기 임대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부 다 아들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재산을 위임한다는 이런 각서를 쓴 것도 이제 신목사 이 여자는 성경에 근거를 뒀어요. 11조의 근거를 많이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아서 죽게 됐다. 참.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바치라고 이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아래서 나왔던 타작마당. 네, 충격이었어 나 이거 보고. 타작마당이 있어요. 원래 더한 영상이 있었는데 방송용으로 너무 아니 너무 신선하지 않아? 나 이걸 보면 충격받았던 게 신선하다고요? 도대체 이게 굉장히 이단 중에서도 신선한 거예요. 타작마당은. 이건 아니, 진짜 100% 때리는 거 다 이 있잖아.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가 만들어낸 창의적인 작품인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안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안찰이 아니에요. 아니야. 안찰이랑 달라?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게 엄마, 딸도 되고 부부도 되고 아니면은 자식 간에도 되고 아니 친구지간에도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기사대기를 돌아가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네? 타작마당이에요? 네. 그 안에서 저기 마귀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거둔 다음에 타작마당에 타작을 치는 거예요. 곡식을 타작을 치잖아요. 탈곡기 그 타작을 쳐서 알곡은 들어오고 가라지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 그러니까 서로 두들겨 패서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집 좋은 사람을 그래서 뽑겠다? 진짜를 구분해내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회심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장치로 이 타작마당을 신옥주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무후무한 사람이 거라니까? 서로 감정이 없이 그렇게 때릴 수 아니지, 있나요? 때리다 보면 감정이 나지. 이게 그치. 이렇게 세게 때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세게 때릴 수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만 때려볼래요? 나는 이거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인민재판처럼 여러 명이 이게 그 타작마당을 주도하는 사람이 딱 리더들이 있고 그 사람이 나와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면서 이제 신옥주가 서로를 때리게 하는 건데 이제 내불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때리기도 하지만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타작마당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단순히 뺨만 때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채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옥주가 몸소 이제 피해자를 강제 삭발해 버리거나 세상. 아니면 강도 높은 집단 폭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뭔가를 어떤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허점이 있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구나. 그쵸. 그냥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타작 기계라고 불리우는 전문 타작꾼을 동원하기도 했는데
때리는 사람. 그 때리는 시간을 걸 리더한 전문으로. 리더가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 리더, 타작 기계가 있는. 이게 내부 고발자가 없었으면요, 내부 고발자가 예배 시간에 이거를 촬영하고 그 시간에 그 그렇겠죠.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믿기지 않은 사건인데 공예배 시간에요. 신옥주가 사람들을 불러내요. 사람들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막 기사대기를 날리고 막 그러는데 그걸 반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니. 근데 그걸 보고 믿겨지지 않아. 이게 종교에 이렇게 심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2명인가 부르는데 한 명은 노인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도망가려다 잡혔나? 하여튼 아니면 이게 뭐 반기를 들여다 잡혔나? 하여튼 그래. 그래서 끌려 나왔어. 끌려 나왔는데 그 노인분을 싸대기를 때리는데 휘청휘청 하잖아. 그랬더니 이제 기분 나쁘면 너는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참아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막 빌어. 아니 그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맡고 싸대기 있는 때리는데 사람은 감사합니다 막 이래. 위계에 의한 어떤 그 자기가 항거할 수 없는 어떤 권력 때문에 반항할 수 없다고 쳐요. 근데 그 앉아 있는 200명은 뭐냐고. 그러니까 보는 다 사람들은 또라이인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근데 사람이요, 지금 이 신 씨가 머리를 잘 쓴 게 우리 인간한테는 다 그런 잔인함이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대리 만족 비슷하게 오히려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소가 될 걸. 그게 끔찍할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런 둘이 이제 이렇게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아까 모태 집사는 뭐 감정 없이 그게 그렇게 되냐 이러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막 할 걸. 인간한테는 그런 잔인함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무서워한다든지 막 이러면 더 잔인해지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때리면 반항하면 더 때릴 것 같잖아요. 아니래. 가만히 있으면 더 때린대요. 가만히 있고 그거를 그러면 그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씨가 그걸 잘 이용한 거지. 구원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까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능한 게 그 맡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도 앉아있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집단에서 자기가 나가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되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나약하고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게 뭐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게 나중에 몇백 처음에 명. 화가 나는데요. 나중에 눈물이 난다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타작 마당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사망자는 한 명인데 70대 노인인데요. 세상에. 피지에 있던 사람. 예. 되게 정정했는데 뭐 어떤 이유로 타작 마당에서 이제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날 바로 그런 건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지에서 그 노동을 하다가 저녁에 타작마당이 있대요. 10시간 동안 맞았대요. 수십 골병 명이 들어 죽었구만. 골병 들어 죽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내기를 뇌에 어떤 피가 그쵸. 찼는데 이거를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본인이 기도로 낫겠다 그래서 치료를 안 받다가 1년 후인가 죽게 돼요. 근데 자식이 더 나빠. 예, 근데 내부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을 한 건데 아들은 아버지가 타작 마당을 이렇게 거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폭행은 없었고 자기 뺨을 자기 스스로 때리는 정도이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귀국해서 별 문제 없이 정상 생활을 했고 강경화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 상황을 축소하거나 이제 사망에 대해서 교단이 왜곡한 사실을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인간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저희 아버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덤덤하게 자식이 더 얘기를 나쁜 놈이라니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극단만 있지 교회도 이런 인간들 많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 오버랩 모습이지. 되는 게 되게 많아. 명석교 사람들도 그렇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도의 정도의 다 차이일 그런 거 뿐이지. 있잖아요. 뭐 흔한 말로 사역해라. 그럼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준다. 맞아요. 그래서 뭐 애새끼 라면을 삼시세끼 끓여 먹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여자들도 많아요. 맞아. 그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막 믿음 없다고 치부하는 권사님들도 많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향만 약간 달라. 형태? 그리고 뭐
아들이 아니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하면 가서 목사 때리진 않잖아. 자식 때리지. 그렇잖아. 목사를 때려야지. 네 말대로 안 됐으면 어떡하냐고. 맞아. 근데 자식을 때리잖아.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목사 중독에 빠져 있고 목사를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에서 몇 발자국만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몇 발자국도 아니야.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돼.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옛날에는 이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뭐 1960년대, 70년대. 그쵸.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개명한 시대에 종말론에는 사람들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라는 게 사람을 아주 뭐라 그래 무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성을 잃게 만드나? 종교에 있어서 정말로는 진짜 상품 가치가 대단한 그런가 그렇죠. 봐요. 우리가 되게 희한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타작 마당 같은 경우에는 신옥주가 이제 너는 피지 못 간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지를 못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피지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국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특정 성도들에게 격리시키라는 이제 지시를 내리고 협박을 하면 울면서 막 매달리고 가게 해달라고. 살아서 타작마당을 꼭- 통보해야 되거든. 살아서 꼭 가겠다고. 알곡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어머머머.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타작마당도 신옥주가 에레미야에 언급된 이제 타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편에 대적자를 태형하라는 구절들을 이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부시킨 거죠. 예. 그리고 또 아동학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부모를 때리라고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때리도록 때리게. 하는데 이 그알 취재진이 입수한 동영상 중에서 음. 너무 정도가 심해서 맨정신으로는 다시 보기 힘들 정도여서 안 보내준 영상도 있대요. 그렇다며요. 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영상을 엄청 많이 이제 제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동 폭행은 다 뺐다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 피지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최소 10명 이상이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않고 교회 각종 잡일이나 전도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은혜로 교회에 그 근처에요. 그러니까 창고를 빌려서 지금 예배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합숙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대요. 거기에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은혜로 교회에 그 지금 나오는 애들이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어머머머. 이렇게. 방치된 채로. 그래서 이제 경찰이 2013년부터 3년 넘는 기간 동안 학생 20명이 학교를 안 다녔거나 한 학기에 4분의 1 이상을 결석했다는 것을 이제 포착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한 아동 학대인데 이게 또 부모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뭐 그렇지. 나도 허락했다 그러면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의무교육은 내가 허락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닐 건데. 허락해도 외국이잖아. 안 되는 거지. 아, 외국이니까. 피지잖아. 아, 그렇겠다. 어. 근데 피지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홈스쿨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홈스쿨링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근데 이게 피지 정부에서도 개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이 사람들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아니, 오히려 피지 정부랑 결탁이 돼 있다 그쵸. 그러던데. 이게 피지 정부와 이제 유착도 이제 파악을 유착이 돼 했는데 있대. 은혜를 교회가 피지 현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면서 이제 피지 현지 정부와 유착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농토만 해도 무려 180만 평이고 식당하고 카페 사업에도 진출해서 어머머. 뭐 수바, 난디, 라오토카 아니면 라오소리 같은 주요 도시에 지점을 냈고요. 그리고 정치 자금을 대거 준 이후에서 현지 정부에서 그레이스 로드팜, 그러니까 그레이스 로드팜이 이제 이 신옥주가
설립한 회사 같은 거예요. 그 아들이 설립한 회사. 예, 그러니까 그 국영 기업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경유착이요. 그러네. 어느 정도냐면 그 피지의 총리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법인을 세웠는데 6개 법인의 사업체가 50개 정도가 돼요. 지점들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 안에 건축 자재 회사도 있는 거예요. 법인 회사. 어머. 그래서 총리의 관절을 이 회사에서 자재를 한국에서 실어다가 그 총리 관절까지 지어줘요. 아주 싼 가격으로. 그러면 뭐 이게 자금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레이스 로드팜이라는 기업 자체가 인지도도 되게 높고요. 현지인들에게. 그리고 인식도 되게 좋은 거예요. 어머.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GRF, 그러니까 그레이스 로드팜, GRF라는 회사의 대표는 김정영이라는 신옥주의 이제 아들이고, 이 아들은 피지 수상은 물론 정부 부처 장관들과 친분을 당당히 과시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나단이 얘기했듯이 이제 건설 계열사. 는 이제 정부 수반 청사 리모델링 건설 일권까지 다 수주를 따냈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장난이 아니네. 네. 근데 그 금액이 손해를 보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착취를 눈 감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지.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착취 정도는 눈 감아주고. 근데 그 170만 평을 임대를 그러니까 그 땅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170만 평을 장기 임대를 받았는데 50년인가 장기 임대를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국가 땅이 아니에요. 그럼 그 개인 땅? 농촌에 전체 사람들의 땅을 여의도만한 면적을 무상으로 대여를 했는데 어떻게 대여를 했냐면 국가에서 물론 이제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줬겠죠. 근데 이제 현지인들이 땅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개간을 하거나 농사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거를 이장인가 그 사람이 그 아래서 인터뷰에서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이장이랑 그 나라 사람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쪽에다가 이 회사에다 장기 임대를 해주기로 하고 학교랑 병원이나 이런 거를 세워주기로 한 거예요. 그다음 무조건 임대료도 물론 내고. 근데 아주 적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간 그 400명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렇겠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물론 현지인들도 노동한대. 고용을 좀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여의도만한 면적에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땅에만 농사를 짓고 있고 실제로는 다른 법인 6개를 세운 다음에 다른 사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땅 여의도만한 면적은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의 돈과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거야. 보여주기 위한. 실제로는 사업체를 만들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쵸. 그럼 어떻게 이제 신옥주가 피지 정보와 유착을 했냐면 특별히 장애물도 없고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됐는데 그거는 피지 이민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을 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피지를 정치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피지 정보와 유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정계로 진출시켜서 김정용을 총리 자리에 앉힌 후에 이제 피지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야욕이 있다는 농담이 거죠. 아니에요.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얘기 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좀 이상하다고 눈치채 이제 의식 있는 피지 국민하고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피지 교회 등이 이제 GRF를 비롯한 은혜로 교회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피지 정부는 은혜로 일당 봐주기로 인해서 이제 번번이 이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지 경찰이 나와서 피지의 그 GRF 인원들을 검거할 뻔했는데 피지 정부에서 이제 지시가 떨어져서 다시 취소된 세상에. 것도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들으니까 MB가 생각이 나는 거지? 결국 이제 피지 피해자들은 이제 2018년 여름 현지 이제 수사 공권력의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여권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의 귀국 의사를 물어봤는데 이제 세뇌가 됐는지 귀국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예.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신옥주가 진짜로 피지를 자신들이 점령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러는 얘기하면서 헛소리 하잖아요. 네.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 그런 얘기를 하면서 꼭 그런 방식으로 피지를 자신들이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점령할 계획을 실제로 짠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짜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정재계의 자기 아들을 꽂으려고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피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보도가 나가면은 그쪽도 볼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것들을요. 내부 문건이나 뭐 자기들이 실제로 얘기를 했던 것들을 이 동영상 파일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알팀에서 나왔으니까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피지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아마 경악을 할걸요. 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대범한지 이 정상적인 머리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천재인데요, 천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빠져서 이제 세뇌돼서 있는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세뇌되지 않아도 교회에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거나 협박받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봤자 무일 뿐이고 그렇죠.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국민일보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이제 M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현지 교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출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끌고 온다는 거예요. 네, 현지 이제 교민들 얘기에 의하면 출국하려는 사람을 다시 잡아서 끌고 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끌려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또 서장마장을 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교회가 이 지구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죠. 흔한 말로.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법인 6개에 대한 구조가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한 400명이 갔지만 실제로는 핵심 멤버들은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0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전부 다 그 법인의 이사로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말해줬어요, 다. 근데 그 6개의 법인 회사의 이사진들이나 주주 명부를 다 떼어봤더니 16명인가요? 그 사람들만 실제로 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라고 말했지만 이 회사의 공동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200명의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받고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산주의처럼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먹여주고 재워주나 보죠?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농장에서. 최소한의 것만 해준대요. 네.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그 6개의 법인과 50개의 사업체가 운영이 되고 수익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식당이랑 그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월급을 안 받거든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데 그 인건비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피지가 원래 그런 여행자들 그러니까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원래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 자기네의 그런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이런 거 허가권을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전경 유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총리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막대한 정치 자금을 이 교인들의 재산에서 빼다가 이쪽에 준 거지. 근데 이민자들한테는 그게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화 2만 달러가 있으면 이민자로 받아주고 비자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피지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민으로 간 사람들은 그런 사업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비자로 가서 뭔가를 사업장을 소규모로 식당을 하거나 그게는 어려워도 이민 비자로 간 사람들한테는 법인을 세우고 법인을 통해서 지금 피자집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이민 비자를 받고 대거 많은 사람들이 이민 비자로 거기 정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못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정보까지 개입돼서 이게 힘들겠는데 피지 정보에서 얘네들이 가면 붙잡게 생겼는데. 피지 근데 정보가 여기서 오히려? 400명 정도의 재산이래 봐야 얼마나 된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이게 간 사람만 400명이라는 거 아닐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갔지만 이민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6개월이나 1년 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인천 어디 아니야? 인천 어디야? 인천 어디 인천? 공장을 빌려서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죠. 못 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비자 때문에. 그리고 자산 가치가 지금 한 5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공장이요? 아니요. 지금 6개 법인 전체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한 5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우리 이거 다 때려치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뭐 그런 500억 가치의 자산을 난 만들 싫어. 난 싫어.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끝날 사건이 아닌데 이게 앞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요, 이게요. 이 집단 얘기를- 자살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존슨타운의 한국판 존슨타운 사건이 또 벌어지는 한국판 존스타운이 벌어지기에는 시대가 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시대가 시대의 많이 문제가 변해도 아니라요. 지금 타작마당이라고 이 서로 환경이 뺨을 그 때리고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만들게끔 방향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존슨타운에 있던 사람들이 네. 자살하고 싶어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 갈 때 자살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 지금 존스타운 얘기가 나왔는데 존스타운 모태 집사님이 전 잘 모르는데 존스타운 뭐예요? 모태 집사님 조사해왔죠. 네. 존스타운은요,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그 미국의 사회주의 목사 짐 존스가 창시한 사이비 종교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회주의 목사?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예. 그러니까 표방하는, 지향하는 거죠. 지향하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원래 미국 사람인데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존스, 그러니까 가이아나에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주를 시켜요. 거기서도 종말론 팔아갖고 그렇죠. 비슷하네. 예, 근데 이제 그 종말론이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이 사람은 원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목회 활동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인종통합, 사회정의, 평등, 자유, 빈민구제 이런 걸 외치면서 이 사람이 해방의 날개라는 조직을 창설을 해요. 인종차별을 받고 어려웠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이제 있으니까 개방적인 개신교 교단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회라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존스에게 목사 안수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파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네네. 안수를 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사이비 종교의 세력을 커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안 하고 인민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공산주의는 인민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1974년도에 인민사원이 아메리카 가이아나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착을 시키면서 존스타운이라는 이 목사의 왕국을 꾸리게 돼요. 이게 몇 년도 사건이었죠 이게? 이게 1978년도에 이제 이 사건이 끝나죠. 그렇죠. 예. 이주를 한 거는 74년도에. 74년도죠. 예.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70년대요.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이 대결이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념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이념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랑 이제 이 대결을 하면서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사회 안에 추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마제스틱이라고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념, 연예인부터 시작해 정치인 그다음에 사회인들 중에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진짜로? 아니면 영화에서?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질 때에 마이애미 바로 밑에 있는 그 쿠바라는 네. 데서 러시아가 그 핵미사일을 쿠바에다가 네. 가지고 맞아요. 와가지고 맞아요.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하게 네. 이 냉전 체제가 더 심화돼가지고 네.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종말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그러네. 지금 북한에서 그 그쵸. 뭐죠? 핵미사일 쏜다고 불바다 네, 만든다 그러는 것처럼 똑같이 러시아에서 그래서, 바로 앞에다가 핵무기 바로 갖다 놓고 불바다 만든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종말론이 힘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 당연히 네. 이렇게 남아프리카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주하면서. 그런 남아메리카. 사회적 분위기랑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정말 지금 그 타작마당 그거랑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이게 모티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신옥주 그렇지 아이디어를 줬겠지. 그렇죠. 예. 이게 아이디어를 가졌을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똑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작한 사람이 네. 처음부터 신앙을 이용한 건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즘 정말 사회주의. 정말 자본주의의 그 폐단을 자기가 그쵸. 저기 하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어쨌든 좋다니까. 아니 그랬는데- 파라다이스를 진짜 세우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공동생활, 공동노동, 네. 공동분배 이런 그렇죠. 파라다이스를 예. 세우고 싶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잘 나가니까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한 거지. 기독교 단체에서 단체가 아니라 왜 안수 끌어들인 줘가지고 거죠. 끌어들인 거지. 예, 예. 그 세력을 이용하려고 괜히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안수 줘가지고 어쨌든 목사로 한 거잖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력을 끌어들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어디나 내부자가 있게 돼 그렇지,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그러니까 이제 있어야 그 돼. 사람들이 거기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탈출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2명인가가 탈출을 해요. 그래서 탈출자의 폭로로 그 라이언 하원 의원이 미국에서 진상 조사를 가게 돼요. 거기를.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아까 구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거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살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인상 조사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면담하고 그래서 15명을 나가겠다고 여기서 나가겠다고 해서 15명의 그 사람을 구출을 했어. 네, 구출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존스 목사가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비행장을 점거하고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78년도에 이제 그 조사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가 다른 신도 909명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청산가리를 쿨에이드에다 타서 자신도 마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마시게 해서 집단 음독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 몇 명이 죽었죠 그때? 909명이요. 900명이요? 네. 909명이 죽게 돼요. 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네. 200명도 아니고? 네. 그랬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잠깐 죽어. 다시 한 번만. 그래서 사명자가 몇 명이라는 거야 거기서? 913명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네. 와, 거기서 어린이가 276명. 100명, 200명도 아니고 어떻게?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신도는 909명인데 이 사건을 추적했던 기자 3명도 죽었어요. 기자 3명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죽인 거겠지. 어. 그 사람들이 그렇죠. 스스로 마시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913명. 그러니까 사람의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이 확고한 신념이 있잖아요. 신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갔고 미국 생활을 다 재산을 정리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이 사회가 몰아가고 그다음에 뭐 기사나 이런 신문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의 신념은 버릴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러니까요. 자살한 건지 살인한 건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뇌대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네, 근데 아닌 사람은 이 존슨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마시게 했겠지. 네, 그러니까 그 그렇지. 강제력에 의해서 강제로 마시게 그런 사람도 있을 되는데 거야.
이거를 수도 없이 연습을 했대요. 자기의 그 뜻을 따르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행 자살 연습을 연습을 했구만. 예, 수차례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무슨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전부 먹을 수밖에 없게끔 하고 자기가 근데 제일 이제 비슷한 마지막에 사건이 먹을 한국에서도 있었잖아. 오대양. 그게 오대양 사건이잖아요. 오대양 사건하고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아가 뭐 아 맞아. 아가동산. 근데 아가동산 아가동산은 집단 자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동산은 죽진 않지 않았나? 아가동산은 교주가 김기순이라는 자고요. 1978년 전라북도 익산 주연교회라는 개신교 계열 사이비 종교에서 신앙교니까 이걸 78년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거지 아가동산이. 아가동산은 몇 년도? 78년. 78년. 아 그러면 80년 오대양은 80년대니까 오대양이 더 뒤네요. 네, 그래서 주연교회는 이제 삭발교라고도 유명했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교토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이제 명색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 도중에 신도들과 함께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껴안고 춤추는 나체 댄스 사건도 일으켜서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충고하러 온 목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사유가 돼서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1981년 주연교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나서 경기도 이천군에 이제 아가 농장이라는 것을 세워요. 4,000평 정도의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아가동산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이제 주연교회 해산으로 이제 갈 곳이 없었진 이제 신도들을 빼내면서 불려 나갔는데 이들이 와서 이제 떡장사, 어묵장사, 심지어는 음반장사도 했는데 음반장사가 그 신나라 그러니까 레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나라 레코드가 어머머머. 여기서 한 거네. 여기 거예요. 신나라 레코드는 굉장히 크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주 김기준이 자기를 아가야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아가서의 아가? 예, 그러니까 내 사랑스러운 신부. 예. 못 산다. 그러면서 이제 꽃가마를 타고 나타나거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거나 막 이런 자기애성 환자들 같아. 이런 것을 했어요. 한결같아. 거의 개신교를 합산하는데 예수만 빼고 그 자리에 이제 교주를 집어넣은 거죠. 예, 그리고 일단 김기순은 신이고 3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김기순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가야법을 만들었어요. 그 아가야? 아가서의 아가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써먹는 이중으로 거지. 써먹는 거야. 예수의 상징인 아가 혹은 이제 진짜 아가. 정말. 그래서 3살밖에 안 된 게 무슨 신이야.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철저한 이제 공동 생활을 했죠. 그 학생 관리, 세무 관리 뭐 다 이제 하고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식으로 투잡이야? 쉴 틈이 없어. 이거 웃을 일이 아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나라 네이처팜이라고 하면 이천 도리 일대에 유명한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네. 신나라 네이처팜.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과로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고, 그거 안매장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87년에 신도 3명을 살해한 것이 발각이 돼요. 예. 그 7살이었던 최모군이 김기순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굶겨 죽였고요. 그리고 21살이었던 강모 씨도 교주의 아들과 사귄다면서 구타당한 후에 죽었고요. 웬일이니? 그리고 과수원 관리 책임자였던 윤모 씨도 교주의 말을 안 듣는다면서 이제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밝혀져서 핵심 간부 4명이 구속이 되고요. 너무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일단 부부끼리 동침도 금지하고 그러니까 저기가 그 김기순이 허락을 해야 돼. 애기가? 아가가. 왜냐면 아가가 허락을 가족도 김기순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다 흩어놓고 부부끼리 동침도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신도들이 데려간 아이들도 이제 학력을 중졸 정도에서 그만두게 해서 병역까지 고의로 면탈하도록. 세상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96년에
아가동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30여 명이 이제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그 정체가 밝혀졌고요. 97년에 김기순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 나머지 간부들은 중형을 구형했어요. 근데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 4년,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무혐의 처분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어머야. 네. 그리고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신나라 네이처팜이 어떤 식품 가공하는 일을 맡아서 하네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돈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신나라 레코드 자체가 이제 아가동산 계열사이고요. 용산이나 센트럴시티 증지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잘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가장 큰 판매 매장이에요. 어떡해. 네. 그래서 신난다. 3살짜리 아기가 신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세 사건이요 비슷비슷한 사건인 거예요. 종교에 심취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종말론, 그다음에 교주의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순종, 그다음에 공동생활, 공동농장 이런 것들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은혜로교회 사건 이 사람들 피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피지에 있는 사람들? 예. 글쎄요. 피지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 교주가 그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 이와 비슷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신옥주는 우선은 구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징역이 나올 거예요. 네. 아니, 그 뭐 얼마나 아들이 나오겠어요. 아들은 근데 이제 피지에 있는데 한국으로 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이 그냥 기업을 일구는 공동생활의 관점에서 피지로 이민을 간 이민자들이라면 피지 정부에서 이거를 문제를 삼을 만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국가 전복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 말이에요. 정부 자체를 먹으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 정부에서도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 피지 정부 쪽에서는 그냥 간단해요. 재산을 다 압류해 버리면 돼요. 재산 정부가- 압류하고 다 내쫓고. 아니 내쫓진 않죠. 재산을 우선 압류해 버리잖아요. 근데 뭘 근거로 압류해요? 그러게 무조건 압류할 말이야. 수는 없잖아. 아유. 이거는 저거지. 국가 그 뭐라 그래? 국보법. 국보법? 네. 아니 반역이지. 반역하려고 왜냐면 그런 그게- 증거가 있나? 동영상으로 이미 떴잖아요. 동영상? 예, 신옥주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에 지금 걸쳐서 자기 아들을 총리로 만들려고 피지를 총리로 이런다고 만들고 피지의 한 총리로 거잖아. 만들고 피지 자체를 자기들이 이 정복하고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니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게 얘기를 해서 동영상이 떤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이제 피지 정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는 수순이 뭐냐면요 재산 압류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국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한 200명의 사람들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냐? 그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아들이.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그러면 거기에 남은 상태에서요. 한쪽으로 몰리게 돼요. 끝선으로. 그럼 마지막 그 사람도 자살하게 된다니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살하고 싶어 자살하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그 신념과 인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지. 선택지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인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이거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전 세계적인 사건이 터지는 거 하나. 아니 이 사이버들이 난리치는 거를 또 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 아니 이거 정부 차원에서 근데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신경 쓰실 거예요. 정부에서.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걱정하지 마. 이제 이 방송 아니 듣고 2016년에 이미 내사가 들어가고 경찰청에서 네. 이 전담 요원들이 배정되어 있으면 신경 쓰고 있다는 거지. 외무부나 외교부 쪽에서도 그럼. 이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 내몰려 가지고 자살하는 거는 염두에 둔 상태에서 뭔가 사건을 외교부에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재산 압류당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몰리면 자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외무부나 이런 거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살할 거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 왜냐면 재산도 없고 궁지에 몰려서 한다는 거지. 아, 재산도 다 날리고.
그러니까 너무 절망, 꼭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럼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지 말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외교부에서 어. 그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인 문제로 뭔가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정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거기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근데 거기 있는 재산은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리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업체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어. 근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 그 아들이 지금 신옥수 있으니까. 아들은 들어오면은 똑같이 징역을 살게 될 테니까 자신이 한국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안 들어오죠. 해외로 가겠죠.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그 사람은 가고 그치, 또 그 한국에 빼. 있는 그 나머지 한 200명의 사람들은 한국으로 들어와야죠. 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외교부에서.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케이프타운처럼 그러게 집단 자살하는 생겼어요. 사건이 딱 또 벌어지는 스타일이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고 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만약에 피지 정부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사건들이 나오면은 이게 되게 위험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이 나가면 정부에서 조나단한테 도움을 청할 거예요. 그 대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 동네 또 시작했다. 이거 잘라버려야지. 된다니까. 아, 자르지 마요.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아마 명성교회의 사건을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비화되면은요, 이 사건 때문에 명성교회는 또 묻히겠네. 한국 교회 전체를 음. 개혁을 하게 되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야, 사실은. 아, 오히려 명성교회가 그런 식으로 묻히는 게 이게 아니라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알팀에서 후속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왜 근데 그래요? 방송을 안 하대?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요, 영상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른 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지에 가서 뭔가 이제 계속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럼 후속편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은 더 크게 문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피지 정부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는 시점이요,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인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피지 정부에서 알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피지섬 이 은혜로교회 문제가 점점 이슈화되면 이슈화될수록 더 그걸 문제시하게 아니 된다 문제가 이거죠. 더 커지면 그 사람들은 한쪽의 방향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자살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요. 아니 명성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네, 명성교회가 명성교회를 뛰어넘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국민적 관심과 전 세계적 관심이 기독교에 보이기 때문에 대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한 아주 큰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회적 개혁이나 오히려 개혁이 일어난다. 이단들이나 그렇지. 이런 사람들도 전수조사 들어가고 막 그럴 걸요. 오히려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명성교회 사건이 그 또 일은 터진다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태국으로도 가고 저기 뭐 다른 나라로 지금 이민 가고 전쟁 난다고. 지금 무슨 좀 있으면 평화 그 사건의 맺히는데. 가장 큰 파이가 지금 이 은혜롭교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조금만 거고 이건 진짜 큰 사건의 전말이다가 이게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이 사건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나. 네. 저희 팀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조나단이 얘기한 대로 진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